열심히 공부했건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야? 와, 이건 대박이네. 100명분을 몇 초 만에. 아, 이젠 뭐 먹고 살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평생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회계업계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회계사는 정말 금빛 자격증이었거든요. 시험만 통과하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당시 합격자는 1년에 1000명 정도였어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계사만 따면 평생 안정적이다. 전문직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시대만 통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4년 기준으로 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년에 1,500명 정도 나옵니다. 예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입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회계사 자격증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AI는 회계사의 일을 가져갔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입 회계사가 입사하면 처음에 뭘 하느냐? 영수증 정리하고 전표 입력하고 숫자 대조하고 오류 찾는 일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업무예요. 숙련도는 필요하지만 창의성은 크게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AI는 바로 이 영역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수만 장의 영수증을 몇 초 만에 처리해요. 사람이 하루 종일 걸릴 일을 3초 만에 끝냅니다. 게다가 쉬지 않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어요. 월급도 안 줘도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입 회계사 한 명 뽑으면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면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되거든요. 게다가 10명 몫을 혼자 합니다. 선택은 당연히 AI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는 처음부터 전문가였을까요? 아니면 배워서 전문가가 된 걸까요? 답은 뻔하죠. 배워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움의 시작점이 바로 신입 때 하던 단순 업무였거든요. 영수증 정리하면서 회계 흐름을 익히고 전표 입력하면서 계정 과목을 외우고 숫자 대조하면서 감사 감각을 기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고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이 첫 단계를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그럼 신입 회계사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답이 없는 거죠.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실무를 배울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신규 회계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진짜 이유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회계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도 비슷해요. 신입 변호사가 하던 판례 검색이나 서류 작성 같은 일을 AI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판독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에서 AI가 이미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직이 마주한 현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AI는 회계사의 적일까요? 아니면 도구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회계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회계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AI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패턴을 찾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패턴이 위험 신호인지 기회인지, 이런 판단은 못합니다. 결국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책임이거든요. 기업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AI가 책임지나요? 아니죠.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회계사는 줄어들지만 판단하는 회계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중견기업 재무팀장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48세이고요. 이분은 20년 경력 회계사인데 최근 AI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대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AI가 그 일을 대신하니까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뭘 했냐? 경영진한테 올라가서 재무 전략을 조언하기 시작했어요. AI가 뽑아낸 데이터를 해석해서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저건 기회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김 과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봉도 올랐고요. 지금은 AI 덕분에 오히려 일이 더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회계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반대 사례도 보시죠. 부산에 있는 한 회계법인 신입 이대리라는 분이 계세요. 32세이고요. 이분은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면접을 20군데 넘게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무 경험은 어디서 쌓으라는 건지 물어봤더니 답이 없더래요. 결국 이 대리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이게 지금 신규 회계사들의 현실입니다. 시험은 통과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자격증은 이제 출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격증만 따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격증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해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바로 AI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AI를 적으로 보면 대체당하고 AI를 도구로 보면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업무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계사는 이제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이 원하는 건 영수증 정리가 아니라 재무 전략입니다.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위험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회계 지식에 더해서 경영 감각, 산업 이해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회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걸 ESG 회계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아직 AI가 못 따라와요. 규정도 계속 바뀌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데이터 검증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만든 결과를 누군가는 검증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회계사의 역할입니다. AI 시스템 감사라는 분야도 생겼어요.
AI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하는 거죠. 이런 분야는 오히려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회계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회계사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AI 도구를 배우세요. 엑셀로 이틀 걸릴 일을 AI로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 지식을 쌓으세요. 회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회계사가 되어야 해요. 셋째, 소프트 스킬을 키우세요. 숫자를 경영진에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고 있거든요. 의사든 변호사든 엔지니어든 교수든 기자든 AI는 반복 가능한 업무부터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AI에게 맡기고 나는 AI가 못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판단, 창의성, 책임, 관계, 이런 것들은 아직 AI가 못 따라와요. 결국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간단합니다. AI보다 빠르게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진 싸움입니다. 대신 AI가 계산한 결과를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사람이 되세요. AI가 찾은 패턴이 진짜 의미 있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사람이 되세요. AI가 제시한 옵션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상황에 맞는지 선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바로 회계사든 다른 직업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존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AI가 회계사를 없앴기 때문이 아닙니다. AI가 신입 회계사가 하던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배움의 시작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계산하는 회계사는 필요 없지만 판단하는 회계사는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분야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결국 회계사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회계사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AI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으면 정말 늦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